네, 본격적으로 주식 포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업황은 사실 여전합니다.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사상 최고치 또 한번 기대하고 있죠. 자,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심리가 크게 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6,000선 그리고 700선이 무너지면서 내일 또 한번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 지수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하게 여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식 포차에는요,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반가운데요. 시장의 지수는 사실 너무나 안 반가워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좀 하락 추세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 퐁당퐁당 해줬잖아요. 하루 크게 빠지면 또 한 번 매수 사이드카 울릴 만큼 크게 올라주고, 근데 내일장에서는 그만큼 오늘 빠진 만큼 반등이 나와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주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앞두고 있고, 물론 실적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오늘도 지금 제가 주식 포차를 시작하고 5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2번이 서킷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굉장히 7월 한 달 동안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겪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투톱에서 나온 매물들이 강력하게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심리적인 요인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침에는 뭐 창신 메모리 이슈로 흔들렸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또 풀어드리긴 할 거지만, 우리 지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었어요. 수급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지속성과 연속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뭐 5거래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더 플러스로 5조 원이 들어왔으면 더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줘야 이제 연속성이 생기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세 대비해서 또 매도세도 거세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역시나 이제 최근에 급등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를 조금 더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에 이제 포모섬 수급 쏠림으로 고점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지수상으로도 봤을 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5월 이후에 나오는 이 상승분은 아무래도 너무 과하게 올라갔었죠. 실적 발표도 그렇고 기대감으로 올리긴 했으나 아무래도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만 보고 이 투톱에만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장이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지금은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정도로 이제 딥시크 때랑 또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엊그제만 해도 AI에 대한 협력들 계속 좋은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뭐 한국과 미국과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은 모든 걸 다 이제 중국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하게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딥시크 때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화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되돌려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추세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차트 보시면 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 찾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꺾였어요. 그렇죠?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안에서도 하단과 상단은 계속 부딪히면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간 대응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선점을 했다라고 해도 다시 튀어 올라도 사실상
다시 뒤에 올라도 그 이상의 이제 반등문이 나오지 않으면은 수익 구간은 확보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흐름 그 어딘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는 결국에는 뭐 상승을 찾는다기보다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이것도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7,000선이 이미 무너졌고 오늘 6,000선에서 6,000선도 조금 무너지는 흐름까지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적어도 이제 그 5,000 자, 짚어드리면 네. 결국에는 이제 5,900선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딱 거기까지 찍고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반등에 대한 의미도 크게 가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투톱보다도 투톱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순환 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수익 안겨드리는 종목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챙겨드릴 테지만 결론적으로 일단은 양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한 대응들이 우리 여러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단 QR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흐름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뉴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어느덧 22만 원까지 내려온 삼성전자 이야기 꼭 해봐야 할 것 같고요. LG전자도 사실 모멘텀들이 가득한데 언제쯤 올라줄까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자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 CP 시스템은 오늘 장중에 좀 다른 흐름 보이더라고요. 두 종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XMT, 창신 메모리의 이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나 쇼크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창신 메모리가 한번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국내 증시가 이 정도로 출렁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지금 급락이 나왔던 삼성전자고요. NXT에서는 22만 원도 이탈을 하더라고요. 21만 8천 원으로 종가가 나오던데 내일장에 더 빠지면 사실 지금 지지를 해야 하는 숫자들을 이미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만약에 세롤이 나온다면 좀 같이 움직일 확률도 높을 텐데 내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 라인은 또 이탈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나봐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굉장히 좋았다가 또 급등락이 너무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조금 크게 확대가 되거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FOMC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FOMC에서도 사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7월에는 동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 그 의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결론적으로 뭐 동결은 했으나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 동결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이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지표 같은 경우들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겠다. 이번에 뭐 CPI, PPI도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또 반영이 되었었던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다시 한번 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역시나 FOMC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CXMT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DUV 노광 장비 자체 생산까지 겹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 D램 점유율을 지금 당장 뭐 늘린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D램 점유율을 갑자기 늘리거나 여기서 이제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을 똑같이 이들이 따라잡고서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라는 또 보장은 없고, 지금 당장은 역시나 뭐 AI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램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또 덮어버린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오늘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역시나 딥시크 때와는 굉장히 흡사한 흐름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반영을 했었고,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바로 꺾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심리 부담에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부담이 다소 이런 반도체 투톱한테 쏠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갈 거는 FOMC 요거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고요. 삼성전자 일단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30만 원 넘어섰을 때부터 조금씩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짚어드렸었던 것 같아요. 32만 5천 원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은 23만 원까지 열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저번 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2만 원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줘도 이 추세 안에서 25만 원 선까지는 회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 이상의 우리 시장에 지금 재료가 소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좋은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25만 원을 뚫고 가기에는 아직 시장의 재료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FOMC라던가 앞으로 실적이라던가 가이던스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포지션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AI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확인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무언가가 없으면은 호재에 반영하기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역시나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구간 대응 통해서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략은 우리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타성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챙겨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체크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자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모아가기로 조금씩 야금야금 먹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투톱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비중 같은 경우도 막 강력하게 한 번에 가격대에 넣지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적금 형식으로 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이 굉장히 문제이실 것 같은데, 고점에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짚고서 길게 끌고 간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왔었던 탄력을 만들어내려면 그 기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그런 기대 이상의 재료가 소멸이 됐고 지금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라던가 금리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하단을 계속해서 뚫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데에도 타점이 있다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23만 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강력하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그 타이밍을, 지금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시고, 현금 같은 경우도 왜 단가 낮출 때 제가 산 만큼 더 사라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산 가격만큼 열심히 이제 현금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바닥이 닫을 때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흐름과 타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등하면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반등 타점이 어디인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회복 구간이 25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안착에 추가 상승 나오지 않으면 이건 반등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열려 있고요. 이미 이제 고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우리 여러분들 기회 잡아볼 수 있는 구간들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관련 종목들도 이제 정리해서 또 안내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